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조기 전문가 김재입니다. 네, 8월 19일 일요일 8월 3주차 일요 야간 경마 예상입니다. 자, 오늘 야간 경마가 끝이죠. 오늘 야간 경마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8월 월말 경주는 정상적인 주간 경마로 시작이 됩니다.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다음 주는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야간 경마도 의외로 지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2류 경마 7경주에는 지금 올림픽에서 유도 대표들이 그 마사회 그 대표들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김재범이 금메달 땄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념경주로 치러지네요. 7경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까지도 연출이 됩니다. 또 편성만 놓고 보니까요, 일요 경마가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력의 그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그 경주 편성이 많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자, 조교장의 분위기는 경주별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김준희 의원이 준비한 승부경주 5경주, 6경주를 준비하셨습니다. 5경주는 메인 승부로, 6경주는 A급으로 준비하셨고요. 필봉이는 3경주와 9경주를 준비했는데 3경주는 X파일 그리고 9경주는 A급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박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10경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 요번 경주는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2번 트리플 엑셀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승군전에 상관없이 한 번 더 때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대장파티 이것도 승군전이죠. 7번 대산희망이나 자, 배당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9번 태끝만세 요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승군전에 나와 있는 2번, 6번이 땡땡구도 끝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걸음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네마필들이라는 점에서 자,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김준희 의원은 1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배당은 아마도 이제 트리플 엑셀이 워낙에 강한 인상을 좀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6번 이 대장 파티에 대해서는 이 서방신기하고 이 병합 훈련하면서도 말이 힘이 좀 더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3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성장하는 현재 진행형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근육이 붙고 폐활량이 늘어나는 현 모습에서 나름 뭐 열심히 빡세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앞날에 더 높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좀 많이 갖게 하는데, 나름 뭐 20조 배대선 마방에서 뭐 상위군 마필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금주 마지막 야간 경마 8월 셋째 주 경마에서 20조 마방에서 최고 계대주가 또 이 대장 파티입니다. 그만큼 조교가 20조에서는 제일 안정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승군전은 좀 무시를 하고 이 박상호 기수의 6번 대장 파티. 사실 또 이 야간 경마에서는 박상호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6번 이 대장 파티를 또 한 번 선두권에 붙이는 날에는 아마도 준석이로 1300이 땡땡 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갖습니다. 돈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거 웬만하면 그냥 승군전에 나와 있지만 무시하고 2번 트리플 엑셀에서 6번 대장 파티 능력으로는 이 두 마리가 좀 세 보입니다. 2경주. 자, 요번 경주 조금 혼전 냄새가 나죠? 국산 6군 1000m 경주입니다.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1000m 레이스에서 선행을 나가는 마필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레이스 흐름 자체도 좀 빠르고 또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는 즉 선두권 마필들이 아차 잘못하면 동반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이번 경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중에는 6번 저돌이 가장 안정권이 아닌가 싶어져요. 선입득심이 있는 마필 6번 저돌, 그리고 뭐 2번 불멸신화나 3번 빅석세스, 감량 2점 좋은 8번 롱런 드림, 7번 선두머리 요 정도, 거기에 유승환 기수의 11번 재즈 피버, 한 요 정도가 입상권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네. 자, 이번 경주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성희 기수,
선두몰이. 자, 김준현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고성이기수의 선두몰이는요. 네. 나는 저는 이제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이유가 다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7번 선두몰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잘라내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1000m 판때기는 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좀 많이 갖게 하는데, 이 경마라는 것은 노림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경주마들도 이 말은 못하는 짐승이긴 합니다만 누가 세고 누가 약한지는 경주마들도 이 가천벌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다 알죠. 그렇다면 이제 이 노림수가 있는 우리 이제 갈리마를 하나 소개를 해주겠는데, 이번 1000m에서 바로 변화를 보이면은 배당은 분명히 좋을 녀석입니다. 마체는 왜소하다 하더라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이 4번 카네데룩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좀 조심스럽게 눈도장 좀 찍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입상을 하면 돈이 됩니다. 일단적으로. 그 이제 능검당 시대는 3월달에 선두권에 달라붙어서 1분 4초대로 상당한 널널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월달, 4월달, 5월달에 캠핑 포인트, 무패 우승, 골드진, 일진천풍, 대마전설 이렇게 상대가 강한 세력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예 선행도 안 됐고, 따라가는 그림 속에서 또 능력 차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지금 현재 상대들 중에서는 강한 애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 또 이 4번 카네데룩이 지금까지 싸운 상대들은 강했었는데 아마 이 카네데룩 경주마에 자신은 알 겁니다. 이번에 상대들은 발 볼 일이 없네.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한번 잘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장추열 기수는 아마 맘먹고 칼을 갈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직전에 또 이 체중 13kg이 아주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이 컨디션 조율에 실패가 돼가지고 제 능력을 다 발휘 못했는데, 아마 당일날 체중이 좀 빠지게 되면은 적정 체중으로 다가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기자는 비가 와서인지 몰라도 마체는 아주 기가 막히게 발걸음이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4번 카네데룩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해볼 만한 상대를 맞이를 해서 또한 인기리마가 아니라서 더더욱 저에게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쌍승, 복승, 단승, 영승 모든 승식을 갖다가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도 카네데룩 가지고 초반에 한구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거기에 또 투자가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이 적중이 나왔을 때 팬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수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경주는 터진다에 다시 한번 한 표를 던지는 가운데 속에서 재미난 말로 한번 엮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네데룩이 지난 3월 31일 날 데뷔전 당시에 주행 검사를 받고 일주일 만에 출전한 마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필봉이가 잘라드렸죠. 나름대로 지금 인기를 좀 얻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박봉용 마주가 이 카네데룩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라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의 경주는 1200m에 도전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올리질 못했었죠. 요번 경주 다시 한번 1000m에 도전을 합니다. 자, 요 카네데룩이 직전 경주 23kg 살이 찌면서 힘이 좀 많이 붙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마필인데, 이 마필은 체중이 빠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그 체중을 유지하거나 또는 조금만 더 쪄주면 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카네데룩. 우리 그 김준현이 좀 좋은 말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 이경주 필봉이 카네데룩 놓고 지금 승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자, 카네데룩 그래서 설명 한 번 더 드리는데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4번 카네데룩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조교만 놓고 보면은 가장 우수한 그런 조교 때 걸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3경주죠. 부산 육군 1200m 경주. 자, 요번 경주는 필봉이의 필살기 엑스파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 3경주도 자, 이거 13두에 마필이 나와 있는 아주 혼전성이 높은 경주 편성이죠. 지금 검증이 필요한 시네마 접전 경주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3번 임자도가 아마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죠. 고성희 기수. 자, 필봉이도 웬만하면 고성희 기수를 추천드리질 않는데, 지난주에는 직전 경주 7월 22일 날에는 임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12배짜리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임자도 이거 머리 팔릴 것 같아요. 야,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은 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실전을 적응해가는 과정 그리고 조교를 시켜오는 과정에서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더군다나 경주거리가 1200. 자, 단거리 레이스 중에서도 뚜렷하게 선행마가 많지 않은 경주인데, 선행은 10번 충무대왕이 좀 나가보겠죠? 10번 충무대왕이 선행을 가도, 요 마필은 좀 뒤가 짧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7번 대명불패하고 경합이 일어나게 되면 10번 충무대왕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에서요, 7번도 부러지고 10번도 부러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번 경주는 선입득심 좋은 마필들이 유리한데, 물론 3번 임자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되죠. 하지만 임자도를 축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불안불안하다. 자, 임자도와 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전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조교를 시켜오는 과정에서 자 걸음이 완벽하게 터져 있는 마필 가랑이가 쫙쫙 찢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마필들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마필들을 놓고 때리기 위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조교보는 거 아닙니까 팬 여러분. 이번 3경주 자 엑스파일로 모시는 조교 우수복병 놓고 때리는 경주 그래서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 3경주. 자 이번 경주도 아주 높은 큰 배당은 아닙니다. 뭐 40배 50배 아니면 뭐 999 막건 이건 아니죠. 필봉이가 추구하는 승부는 10배에서 30배입니다. 10배에서 30배. 그렇기 때문에 승부경주 엑스파일 승부는 돈을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배팅으로 우리가 돈을 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10배에서 20배짜리 노려먹기 딱 좋은 경주 이번 3경주가 아닌가 싶어지네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기 한 5, 6위권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놓고 때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겠죠. 자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편성 분명한 것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3경주 엑스파일 승부에서 필봉이와 함께 제대로 된 항구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경주 14두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는 미승리마 접종 경주예요. 물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들도 있죠. 5번 트랜스포트 조경호 기수가 이번 경주도 또 한 번 기승을 하는데 자 경주거리가 1200에 도전하고 있는데 5번 트랜스포트는 뭐 웬만하면 온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워낙 허접하고 약하다 보니까 트랜스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1번 이루리 6번 에스킨 거기에 뭐 9번 늘푸른짱이나 또는 10번 세이브 더데이 여기에 14번 엘리아 그레이 뭐 많은 마필들이 있죠. 자 지금 신우철 마방에서 9번 늘푸른짱하고 11번 세이브 더데이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도 조경호 기수까지 연대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 이번 경주에서 분명한 것은 트랜스포트가 머리 팔릴 거고요. 자 늘푸른짱이 승부냐 세이브 더데이가 승부냐. 자 우리 김준희 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승부 같은데 조교 때 둘 다 상당히 상태가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둘 다 승부 같은데 어떤 마필이 더 좋아 보였습니까? 네, 이제 이번 1200m 레이스가 이제 일요일날 이 판때기를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혼전 레이스는 이 충막감 골라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도 많았었는데, 나름대로 인기마가 대가리가 하나 서졌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판에서 한 6군형, 7군형 그렇게 배당이 막 뻥뻥뻥 다 나있어요. 그러면 이제 팬들 여러분들 헛갈리시죠. 배당도 없는데 6군형, 5군형 사가지고 그게 맞춰도 돈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한 좀 마번을 압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1번 이루리가 직접 1700에서 뭐 이 2차권까지 올라왔는데 첫 입상을 이끌어냈죠. 뭐 게이트 1번에서 요경안이니까 또 팔릴 겁니다. 아주 한장을 하고 팔릴 텐데, 요런 거는 맞대기 봐도 됩니다. 요런 거는 1200, 뭐, 뒤에서 날라오면은 요거는 완전히 코미디고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번 이루리에 대해서는 이런 건 과감하게 잘라도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을 만들어야죠. 인기만 하나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34조에서 2마리를 꺼냈는데, 나름대로 이 전도경 기수도 그렇고, 이계 기수도 그렇고, 34조에서 이 2마리가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11번 또,
세이브 더 데이가 나름대로 발걸음이 워낙에 가벼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7월달과 5월달의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3월달에처럼 만약에 선입전개가 좀 유리하게 잘 되면 얘는 1200m까지도 뭐 손쉽게 돌 수 있다. 그만큼 3월달에 비해 더더욱 힘이 참 오르고 있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서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은 좀 뒤로 하시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이 생각이 드는 가운데 속에서는 11번 세이브 더 데이에 대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올 수 있는 저로의 좀 한판이 오지 않느냐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나서 정말 이기에 이 기수의 이름 그대로 이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도 이왕이면 좀 욕심 좀 한 방으로 좀 가진다면 자 5번 11번 쪽에다가 한 방의 결과를 가지면서 한번 좀 일찌감치 좀 돈다발 좀 챙겨가지고 중후반에 승부 한번 멋지게 들어가면 연투적중이 나왔을 때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일요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와 꿈을 꾸면서 일요일날 경우는 무조건 한번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사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4조에서 이 9번, 11번. 자, 이 두 마리 마필이 지금 상태가 다 좋아요. 제가 볼 때 둘 다 승부인데, 조경호 기수가, 자, 어떤 마필을 입상 파트너로 선택을 해서 달고 들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경주. 국산 혹은 1200m 경주. 우리 김준현의 승부처죠? 메인 승부입니다. 오경주입니다. 자, 일요일 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보는 자, 메인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00m 레이스도 아주 박빙의 대접전이에요. 자, 혼전 냄새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쉽게 생각을 했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칠 공산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구나 이제 문세영 기수가 게이트 12번의 이 사양을 자리를 잡고 있는데 힘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팔릴 거예요. 1200m까지도 우승한 경험상으로는 검증이 끝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날 좀 많이 팔릴 테고 거기에 또 이 7번 클라이 사격이 오경환 기수이고 얘도 1000m를 갔다가 1분 3초으로 점프를 제압을 하는 가운데 속에 우승국까지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일날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2번 사양을 갖다가 배팅권에 축으로도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7번 이 클라이 사격을 배팅권에 축으로도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2%의 단점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분명히 이렇게 당일날 배당판에 빵꾸가 나는데 이 빵꾸가 난 두 마리가 입상 한 마리만이라도 인기마가 입상권에서 실패가 되면 배당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인기마 두 마리가 다 빠져버리면요. 이건 난리가 나는 배당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터진다라는 계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승부를 던져봐야 되는 거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너미드마라든지 강한 여신, 빅토리, 배롱이, 우공이산 전부 다 이제 승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력하게 한 방을 때렸었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막감 선정에 좀 미스가 나와서 배당을 좀 놓치고 말았는데 이번 일요일 날에는 진짜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저의 체력의 한계를 밑바닥이 난 체력을 전부 다 이 경마 공부에 쏟아부으면서 이 조교 관찰에 쏟아부으면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제 오경주에서는 자, 숨도 쉬지 말고 제대로 한번 승부를 해봐야 되는 초강의 승부기가 매우 강한 우리의 특급 A급 갈리마가 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 제대로 된 승부가 잘 이루어지면은 아마 일요일 날에는 초반부터 한구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찬스가 왔었을 때는 가감한 플레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단순 무식 가격하게 다가서면서 이번 1200 무식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 이런 게 한번 제대로 잘 맞아야지만이 한구라가 되죠. 자, 좁쌀 10번 굴려서 10번 굴려봤자 호박 한 번 굴리는 것이 엄청난 이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한번 터지니까 터지는 대로 우리는 다가서면서 중후반부를 부담감 없이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일찌감치 좀 한구라를 해가지고 팬들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오경주 김준희가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오경주 김준현의 메인 승부에 이어서 이번 6경주는 또 우리 김준현의 A급 승부가 연타로 이어집니다. 5경주, 6경주 두 개의 경주가 연속 승부경주로 이어지는데 자, 이번 6경주는 또 A급이죠. 리드 핸즈 틈 때문에 또 승부하시나? 지난번에 38배 적중을 하시더니 아마 그런 느낌도 들죠? 자, 6경주
들어봐야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일요일 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A급 승부처로 접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치도 있을 뿐더러 좀 자신감도 있고, 더구나 적중이 나왔을 때 완전히 대구라가 될 수 있는 한 판이기 때문에 A급 승부인데, 그렇다면 이제 무식하게 한번 해야죠. 용기와 희망도 잃지 말고, 이럴 때는 욕심을 한번 가지고요. 배당판 진짜 보지 말고, 나름대로 이 중고 배당이 있는 쪽에다가 무식하게 한번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2배당짜리 10번 맞히면 뭐예요? 11번째 틀리면요. 그만큼 이 많은 금액이 저 배당에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한번 나오면은 손실이 그만큼 큽니다. 하지만 이 중고 배당 승부를 할 때는 최소 금액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 1300에서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을 갖는다라면 1경주부터 5경주까지 많은 적중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5경주에서의 메인 승부가 잘 돼서 돈 좀 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원금 빼시고 이기신 자금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50%를 한번 6경주에다가 다 때려박는다. 그만 아주 엄청난 적중이 나왔을 때 한 수가 나온다 이거죠. 특히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저배당을 제가 인정을 안 합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인기마인 이 12번 신라보검, 거기에 또 2연속 입상에 성공 중인 박태준 기수의 7번 세몬 메모리즈가 7번, 12번이 당일 배당판에서 아주 상당한 빵꾸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마리를 좀 제가 엮질 못하겠어요. 자, 신라보검 같은 경우는 거세 이후에 아직까지도 좀 엉성한 맛이 있었기 때문에 1800도 인정 못했고 1300도 인정을 못했는데, 결과는 열심히 잘 타가지고 3차권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에 실패가 되면 그만큼 힘겨운 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개선이 됐으니까, 7번, 12번, 7번에 대해서는 약배당인데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규시 이번 1300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특히나 인기말을 깨버릴 수 있는 숨은 잠재력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훈련으로 다 끝내놓은 우리의 특급 A급 갈리마가 오늘 같은 날 입상권 한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은 당연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당이 좋았을 때 한 판이라도 제대로 잘 집어먹으면, 자, 욕심 같아서는 뭐 10배가 됐던 20배가 됐던 50배가 됐던 이 적중만 나오면은 논한다 이거죠. 이번 6경주에서 완전히 논합니다. 대박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1300은 저배당은 절대 아니니까 저배당은 좀 휴지통에 갖다가 버리고 나름대로 출사표를 던진 우리의 특급 A급 갈리마를 배팅권에 축으로 해서 1300m 항구라를 향해서 달려가 볼 텐데요. 달릴 때는 앞만 보고 달려야죠. 뒤도 옆도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데, 그렇게 또 조교를 해온 우리의 갈리마가 인기마를 깨주길 기원을 하면서, 배팅강도 여유가 되시면 이빠이 끌어올려서 다 때려박는 승부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끝장을 보자고요. 이번 1300이 아마 일요일 날에 최대 승부처, 최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운명의 한 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잡으면 한 판을 잡아도 경마가 얼마나 행복함을 안겨다 주는지를 준비 잘해왔으니까 그 맛을 김준희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7경주입니다. KRA 유도단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기념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 국사사군 1300m 경주 14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는 능력 마필들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지금 뭐 배팅의 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복승률 100%를 달리고 있는 6번 인천 탱크가 아닌가 싶어지죠. 자, 34주에서 또 조경호 기수를 기승시켰는데, 최근에, 자, 이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 경마 뛰는 걸 보니까 조경호 기수가 34조 신우철 마방에서 기승을 했을 때 엄청나게 바람이 붑니다. 머리 팔리고 있어요. 근데 입상에 성공한 건 단 한 건도 없었죠. 지금 무슨 얘기냐? 조경호 기수가 지금 구라 같습니다. 구라. 지금 무슨 얘기냐? 34주에서는 조경호 기수를 태우면 빼먹는 거, 그리고 전도경 기수나 아니면 뭐 최원준 기수, 이기회 기수, 이렇게 좀 약한 네임밸류에서 좀 밀리는 이러한 기수들이 기승을 했을 때는
때려먹는 거. 아마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필의 기본 능력에서는 인천 탱크가 세거든요. 자, 6번 인천 탱크.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충나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8번 바다포스나 10번 캐나코, 11번 로열 스텝, 12번 백운산성, 13번 머니토크, 여기에 뭐 많은 마필들이 있죠. 4번 라이징맨. 많은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인천 탱크가 부러지면 요거 무조건 터지는 경주죠. 자, 그래도 이거 기념 경주인데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자, 김준희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혼전이죠. 네. 혼탁한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대거 몰려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능력 편차가 심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김재범 선수가 16강, 8강, 4강 우승까지 결승에 진출해서 이제 우승까지 이끌어내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진짜 김재범 기수의 금메달 딴 것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뭐 축하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재범 선수와 마찬가지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말이 과연 있느냐. 앞날 또 앞으로 이 중장거리도 일찌감치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발전 기대치가 높은 애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인천 탱크는 얘는 세니까 우리가 6월 달에 이거 메인 승부했습니다. 트리플 렉사라고 쌍승시 15.5배당짜리를 한 방이었어요. 두 마리가 땡땡입니다. 전덕현 기수하고 김옥성 기수하고 요렇게 이제 땡땡 굳을 수 있는 말을 하나 좀 찾아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누엘 스텝 같은 경우는 47주에서 이 조인권이에요. 그래서 이 누엘 스텝을 계속적으로 좀 오경환 기수, 원정현 기수만을 고집을 하다가 47주에서 이 조인권 기수를 기용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저에게는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렇다고 이제 컨디션이 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조교가 약하다고 해서 나름 이 누엘 스텝이 약하게 보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판때기를 잘 살펴보면은 미라클 파워는 박우른 기수가 선행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얘는 컨디션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서요, 가다가. 그러면 이제 11번 누엘 스텝이 따라가는 이 선임마 중에서는 이 백운산상하고 두 마리가 아주 대접전을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 기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냥 미라클 파워가 무너졌을 때, 좀 지구력이 좀 약해졌을 때, 3, 4코너 이후에는 이 무빙이 누엘 스텝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럴 만한 정도로 지금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고 아주 힘이 기가 막히게 차 있고, 또한 얘가 4월달, 5월달에 꼴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름 6월달에 선행을 이끌어내면서 3착, 거기에 또 7월달에는 선행도 아니었었는데 얘가 중반부 라스트 아주 멋진 추임력을 발휘를 하면서 2차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이렇게 단시간에 여러 다양한 전개를 하면서 3착, 2착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약한 말이 아니죠. 약한 말은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이 11번 누엘 스텝에 대해서는 능력도 아직 다 나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말 상태도 좋은데 주인공 기수가 47주에서 올라왔다는 건 아마 이거 항영호 조교사도 좀 욕심이 나는 냄새가 좀 펄펄펄 나고 있기 때문에 11번 누엘 스텝 쪽에 한번 우리가 자신있게 한번 들이대면은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 땄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주 따끈한 배당을 좀 안겨다 줄 수 있다에 제가 좀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뭐 우승 상금은 2,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명예죠, 명예, 타이틀.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 매일 선두부터 14번 토패드까지 다들 열심히 탈 거예요. 열심히 타는데 그래도 자, 마필의 기본 사이즈에서는 6번 인천 탱크, 그리고 8번 바다포스, 이 2두의 마필이 한 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분전에 나와 있는 10번 캐나코나 11번 로열 스텝, 뭐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닙니다만은 워낙 만난 상대들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읽어주기가 조금 좀 불안한데, 11번 로열 스텝에 그래도 우리 그 김준희 의원은 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번 로열 스텝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배당이 더 나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14번 14번 토패드 쪽에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14번 토패드가 최고유주의 복병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8경주까지 넘어왔습니다. 국산 육군 경주인데요. 국산 육군 1800m
자, 똥말경주. 지금 이 국산 육군 마필들이 1800 장거리 레이스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주에서는 누가 더 낫다 안 낫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충마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죠. 자, 이런 경주일수록 기승기수가 누구냐, 또 누구의 기승술이 앞서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의 3번 천봉비상이나 하만식 기수의 4번 펠리스 글로리, 뭐 이런 마필들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한 1800m를 소화를 했던 6번 비저비천. 자, 이번 스카이댄서 이 정도가 아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장거리 레이스일수록 자, 마필들의 그 능력을 최대한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기승술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3번 천봉비상 문세영 기수가 가장 유리해 보이네요. 자, 지금 이거 1800m인데 1800m를 안 뛰어본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번 경주 대비해서 지구력 보강이 많이 된 마필들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필들이 준비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숨은 진주 같은 그런 또 이 아주 어여쁜 귀한 또 이 경주마를 찾아내는 게 이번 한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1400도 검증이 안 된 세력들이 1800을 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번 이 8경주가 아주 혼전 중에 대혼전, 터질 수도 상당히 높을 확률이 높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저배당은 웬만해서는 이제 뒤로 제가 돌려버리고 좀 배당을 노릴 텐데, 그렇다면 이제 아베 기수가 올라온 1번 이 무패 전차에 대해서는 능력이 다 나온 게 아니죠. 뭐 4번 뛰어서 매번 뭐 밑바닥만 기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똥말로 보시면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 때는 1분 4초 7로 상당한 여력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싸운 상대를 보세요. 바다 돌풍도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거기에 또 요동보물섬은 이제는 47조에서 17조로 가다 보니까는 선행 가가지고 이때 대가리 친 날이에요. 요동보물섬도 엄청나게 셌던 애입니다. 강호 시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또 본지구 럭키빅터는 완전히 최근에 이 본지구도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예 그냥 후미권에서 놀다가 뭐 해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 능력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53조 이 마방 스타일상으로 조교를 많이 안 하는 마방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 조교를 안 했다고 해서 똥말이냐? 그렇다고 마필 컨디션은 나쁜 건 아니죠. 또 오늘 게이트 1번에 이게 뭐 그냥 기수도 아니고 이 부산에서 진짜 엄청나게 넘버원 기승수를 발휘를 하면서 날라다녔었던 아베 기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게이트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이 무패 전차에 대해서는 뭐 1400도 1700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나름 이 무패 전차에 대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에 또 이 무식한 또 특유의 발걸음이 아베 기수의 기승술에서 연출이 되면은, 자, 이거는 뭐 아베 기수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베 기수가 배당 하나 한두 개 터트리고 올라오면요, 다음엔요 마방에서 아주 그냥 아베 기수 태우려고 작정하고 아베 기수 불러다 드릴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베 기수가 좀 인기리마보다는 좀 그래도 인기가 덜 모으는 중간급의 이 비인기마들을 좀 타는데, 오늘 같은 날 진짜 이 말머리 잘해가지고 입상 한두 번 성공하면은 다음 주에는 아베 기수는 인기말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힌트를 드리면, 자, 1번 무패 전차는 저는 무조건 한번 승부가 들어가야 된다. 진정한 한번 발걸음을 갖다가 감상을 해보자고요. 재밌을 겁니다. 네, 무패 전차 뭐 아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3살 때 데뷔했다가 휴양 갔다 와서 지금 4살인데 아직까지는 걸음이 터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1번 무패 전차 배당 마필로 좀 재밌어 보이네요. 자, 구경주 국산 3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또 필봉이의 A급 승부 경주가 되겠죠. 자, 구경주예요. A급 승부 경주. 이번 구경주의 이 편성만 놓고 보면은 지금 능력상 4번 용왕 스프린트나 또는 9번 진념, 거기에 11번 글로벌 퓨전, 또 5번 국리르, 이러한 마필들이 인기권 세력이 되지 않을까. 7번 통제사까지도 인기권 세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능력마도 있고 기복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성 잘 보시면은 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1번 댄징셀리. 자, 54kg의 부담 중량의 1번 게이트 하만식 기수.
필보기가 일본 덴징셀리를 가지고 항구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경주 적중을 많이 만들어 드렸었죠. 지난 그 3월 31일 날이었나요? 덴징셀리의 짝꿍 한 방막골을 때렸는데 배틀빙고가 날라와서 300배 터지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덴징셀리 또 때립니다. 왜냐, 덴징셀리요 제가 직전 경주 때 요거 놓고 때렸었죠. 근데 철저하게 거머쥐고 승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하만식 기수 덴징셀리가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레이스가 좀 느슨하게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레이스 같으면은 제가 덴징셀리 이번 경주 자르고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레이스가 아니고 느슨하게 진행이 되는 추임마가 올라올 수 있는 중후미권에서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마저 떨어져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덴징셀리를 추천드리는데, 덴징셀리 직전 경주 때 이미 만들어 놨어요. 말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미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직전 경주 승부가 없었고요. 이번에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면서 1번 게이트 요 승부 타이밍 맞습니다. 자, 덴징셀리가 초반 중위권에만 붙어준다면 4코너 도를 때 선두권에 두 번째, 세 번째만 붙어 나온다면 승부 타이밍 맞습니다. 그럼 그냥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덴징셀리를 가지고 그동안 또 직전 경주 우리가 말밥을 줬기 때문에 요거 회수를 해야 되겠죠? 자, 덴징셀리 놓고 승부한다. 물론 인기 마필들이 있습니다만은 불안한 인기만은 잘라내야 되겠죠? 자, 불안한 인기만 꺾어내고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들 제대로 때리면 여기서 또 한번 돈이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지네요. 항구라 때려먹을 수 있는 경주, 구경주 1번 덴징셀리를 가지고 자, 오늘도 재도전, 오늘도 승부 경주로 A급 승부로 자, 재도전하는 구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 1군 1900m 핸디캡 경주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시간이죠. 자, 이번 경주가 7번 프라잉 갤러퍼 뭐 축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 속에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지는데, 자, 이 7번 프라잉 갤러퍼에 붙여서 4번 킹파이팅. 자, 프라잉 갤러퍼도 지금 연속 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킹파이팅도 연속 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킹파이팅이 1군으로 승부를 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두 번 다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7번과 4번 두 마리의 싸움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죠.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누가 있을까요? 8번 기다성이 있고요. 또 10번 아티스트가 선행 나갈 수 있는 이런 경주 편성인데, 야간 경마의 특성에서는 선행마가 좀 유리한 거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아티스트가 선행을 나가면 되는데 기라성은 최근에 선행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되죠. 자, 문제는 9번입니다. 한월검. 지난주 한월도가 또 68배 배당 터트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9번 한월검 승군전에 관계없이 터지면 또 한월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뭐 그냥 능력대로 끝난다면은요 7번 프라잉 갤러프의 4번 킹파이팅 땡땡구도 한 방입니다. 받쳐준다라면 뭐 3번 싱그러운 아침 정도만 받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터트려줄 수 있는 마필이 10번 아티스트 있고 9번 하늘검도 있고 여기에 게이트 좋은 1번 포리스트 윈드도 있습니다. 자, 김준현. 네. 이번 경주가 우리 메인 추천 경주 시간인데 네. 그냥 땡땡구도 끝날까요? 배당이 좀 나올까요? 저는 이제 이 반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동안의 이유가 뭐냐면, 자, 51조에서 나름 이제 두 마리를 꺼내놨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제 10번 야티스트가 플라잉 갤러포보다 더 발빠를 겁니다. 그만큼 마체가 아주 기가 막히고, 또한 작년 겨울철에 우리가 아티스트 가지고 루비킨, 그것도 뭐 한 방으로 A급 승부를 때리면서 배당도 잘 찝어 먹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1군에 올라와서 잠시 이제 침체 분위기에 서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야간 경마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선행을 가면은 그때 기량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데 한 표를 던지고요. 거기에 또 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있고 작은 고추가 맵더라고 아주 힘은 지금 아주 꽉꽉 차 있는 5세를 맞이해서 거의 뭐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최상의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대로라면
실화상이죠. 실화상 킹파이팅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 경마의 특성을 한번 제대로 살렸을 때 또 이 작전이 51조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자, 분명 이 4번이 승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10이 이끌고 얘가 무기력해졌을 때 킹파이팅이 날라오면 돼요. 하지만은 이 작전이라는 게 또 이 아티스트가 선행 갔다가 아티스트가 좀 힘이 남아 돌아서 얘가 선행으로 꽂아버리면 얘는 배당으로 작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킹파이팅은 배당이 없이 작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또 51조 이 김호 마방에서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 김호 쪽에서도 사람입니다. 인간이고요. 그래서 욕심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나름 제 가족에서였다 하더라도 10번이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10을 보낼 거예요. 4번 쪽보다는. 그래서 나름 이 아티스트가 선행 가서 버티는 순간에 대배당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1군에 올라와서 처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아티스트가 선행 가면 플라잉 갤러프보다 4번 킹파이팅보다 훨씬 더 재미난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에 좀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번 1군 무대는 또 한 번 배당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배롱이를 좀 상당히 우리가 강력하게 때리는 가운데 속에 축선정에 미스가 나와서 좋은 배당을 좀 붙이고 말았는데 자, 2탄 들어갈 겁니다. 2탄. 그때는 21조였었고 오늘에는 이제 51조로 2탄 들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아티스트 킹파이팅. 아티스트가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면서 플라잉 갤러퍼를 죽이는 작전을 쓴다. 그러면 한진마방 승부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들고 있습니다. 한진마방 승부가 들어간다면 요 구구죠. 왜냐 플라잉 갤러퍼가 강축이기 때문에. 네. 자 하지만 플라잉 갤러퍼가 부러진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기에는 경마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 정리를 들어가는데, 플라잉 갤로퍼는 능력에서도 한 수 위죠. 뭐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되는 마필들은요, 4번 킹파이팅, 3번 싱그러운 아침, 그리고 1번 포리스트 윈드.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자, 아티스트. 요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서 버텨버리면, 배당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51조에서는 4번, 10번이 두 마리가 승부다. 무조건 승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7번 플라잉 갤러퍼를 놓고 자 우리가 주력으로 때릴 수 있는 막번이 어디냐인데 마필의 능력대로라면은 4번 킹파이팅 한방 막번이 맞습니다. 7번, 4번이 한방 막번 맞아요. 그리고 10번 아티스트가 승부를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죠. 야간 경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아티스트 방어 안고 가고요. 자, 3번 싱그러운 아침만 방어권으로 자 10번 아티스트와 함께 안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그냥 7번, 4번 땡땡구도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는 경주 10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죠. 11경주 국산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신의 능력 마필들 간의 대접전 경주예요. 네. 지금 되는 마필들 자 승군전에 나와 있는 1번 점프 그죠? 9번 비바 챔프 이 뒤에 마필이 좀 강해 보입니다. 여기에 8번 기쁜 탄력이나 4번 다이나 스포트 그리고 뭐 명성도 있지만은 3번 와하하 또 7번 블랙스완 이런 마필들까지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4번 다이노 스포트의 방춘식 기수가 줄어든 거리 1400m가 좀 유리하죠. 자 1400에서도 뛰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번 경주 단독 선행을 이끌어낸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아마 이 4번 다이노 스포트 단독 선행을 나가면 버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1번 점프 워낙 강해요. 그리고 9번 비바 챔프도 워낙 강하고요. 거기에 8번 기쁜 탄력까지 아마 웬만하면 1번, 8번, 9번 세 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 경주 우리 김준희 의원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또 반전을 이끌어내면서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다, 또 터질 수가 있다에 좀 한 표를 던져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은 1번, 9번이 좀 강한 맛을 보여준 것은 맞긴 맞는데요. 똑같이 마지막 또 11경주 아닙니까? 완전히 라이트가 켜지면서 야간 경마. 그러면 이제 선행마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선행마들로 인해서 야간 경마는 계속적으로 좀 이변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상으로
따지는 것도 경마가 맞긴 맞는데 야간 경마는 역시 선행마가 강하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으니까 마무리도 아마 이 선행마가 좀 일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소스 경마를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저는 이제 조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소스가 한번 5월달에 날라왔었던 게 이 경마장 바닥에서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블랙스완이 건이 나와가지고 5월달에 이 말을 갖다가 원래 안 쓰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선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미권에서 노니까는 아 진짜로 저거는 좀 덜 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건나온 애가 2차권까지 널널하게 날라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라는 것은 제가 개무시를 하고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뭐 파헤쳐 봐야 되긴 하는데 뭐 그런 건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름 이제 또 이 6월 달에는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캠핑 포인트 오딘의 창에 이 능력에 좀 샌드위치가 돼서 작순권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고 또한 직전에는 선행 가다 보니까는 1300을 널널하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이나스포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 강장마가 아예 단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선행 가서 이 선행마로 착각하시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선행이 아니라서 4번은 선행 갈 수가 없고요. 7번 이 블랙스완이 이제 무조건 선행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가면 이제 2억 기수가 1400을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1300도 대가리 왔는데 1400 못하면 이건 또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블랙스완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또 13조 2형 마방에서 상금이 지금 빵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3마리, 일요일날 2마리 나오는데, 웬만해서는 다 좀 뒤로 보고 싶어요. 아니면 능력상으로 아예 짧거나. 그러면 될 말은 딱 한 마리거든요. 이 블랙스완 한 마리. 그래서 블랙스완이 13조 2양 마방에서는 될 말이 또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승부의지까지 다 복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1400m 11경주를 다가섰을 때는 나름 13조 마방에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가져가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이 13번만 올라와줘도 요거는 배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1400에서는 2억 기수의 블랙스완 또한 2억 기수가 선행마하고는 한 칼 하니까요. 수습 딱지를 땅 뛰는 그날까지는 계속적으로 선행마 쪽에 올라서면은 좀 기대를 가지시라는 의미 속에서 블랙스완을 아주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해드릴 것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이희영 조교사가 자기 아들 이혁이를 태웠는데 지난번에도 이혁기도 태워서 이거 때려먹은 마필 맞습니다. 그래요. 자, 블랙스완 선행 나가면 재밌죠? 근데 문제는 블랙스완 혼자 선행을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3번 와하하, 4번 다이나스포트, 5번 아케자 다 선행 나갈 수 있고요. 1번 점프도 마음먹으면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9번 비바챔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행마들 다 무너진다고 봐요. 자, 오히려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임으로 따라가도 되는 1번 점프나 9번 비바챔프가 유리하다. 또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 싹 부러지면은 8번 기쁜 달력. 비록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단점은 지니고 있지만 경적으로 1400에서 추입으로 승부 타이밍 잡아가기 좋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1번, 8번, 9번 요 세 마리에서 끝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위 경마까지의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경마가 이제 야간 경마 끝이죠. 자, 오늘 경마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 다시 주간 경마로 돌아가는데요. 야간 경마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자, 한구라 제대로 해야죠. 그것도 배당으로 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나마필들 꼼꼼하게 체크해놨고요. 또 쏴먹을 마필들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야간 경마를 마무리 짓는 멋진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배당 마필로 팬 여러분들에게 한구라 멋있게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다음 주 8월 월말경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